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5일 오후 3시 10분을 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하는 것을 예상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전문가 그룹에서 우선 예상하지 못했던, 어차피 회담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문가들에서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쪽으로 이야기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안보실장 정의용 씨가 99.9% 성사된다 라고 기자들에게 공언을 한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성사를 확신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추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이룰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동복 선생입니다. 이동복 선생은 조갑제 TV에 몇 번 모셨습니다만은 1970년대 초부터 남북회담에 관여하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1992년에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 남북 기본 합의서는 대한민국에 가장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불가침 종전선언은 아니지만은 평화조약에 준하는 것까지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불가침선언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것을 깨버렸죠.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문서를 만들어낸 주역이었습니다. 이동복 선생. 국회의원을 거치고 지금도 야인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있는데, 지난 3월 10일, 즉 트럼프가 정의용 특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적석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한 바로 그 다음날 썼습니다. 이게 날짜가 중요합니다. 다음날 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심유경의 말로를 달려가는 문재인의 북핵 특사 외교. 심유경의 말로를 달려가는 문재인의 북핵 특사 외교였습니다. 심유경 하면은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심유경은 명나라의 외교관인데,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장군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명나라 사이의 휴전 협상에 끼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특사죠. 그리고 소수행장과 팀을 만들어서 어쨌든 휴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상호간에 허위보고를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도, 그리고 명나라 신종한테도. 그렇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처형되어 버렸습니다. 그 심유경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중재를 할 때는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담았는데 좀 예언적인 겁니다. 이런 문장으로 이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글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2018년 3월 10일 조갑제닷컴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 같은 상황 전개는 지금까지이고, 지금 이후의 앞길에는 또다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먹구름이 덮여오고 있다. 특히 이 이동복 선생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일종의 사기극이다라고 규정하게 만든 가장 큰 것은 정의용 실장이 비핵화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비핵화를 아주 치명적인 오역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 실장의 설명이라는 것은 백악관 기자들 앞에서 평양을 방문했더니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브리핑한 겁니다.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이동복 선생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 정 실장 일행에게 한 김정은의 실제 발언 가운데 정 실장이 백악관 기자들에게 행한 설명에서 거론한 김정은의 약속이라는 것들에는 예외 없이 북한판 전제 조건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실장은 워싱턴에서 백악관 기자들에게 행한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거론한 전제 조건들은 일체 무시하고 그럼으로써 김정은의 말을 왜곡하고 변조해서 전달한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도 아니고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전제 조건을 다 빼버리고 비핵화, 그게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왜곡 변조했다.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딱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담을 깰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들었던 비핵화가 그게 김정은이가 말한 게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구나. 전제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전제 조건을 수행하다가는 미국이 오히려 낭패가 당하겠구나. 미국이 오히려 항복하는 꼴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동복 선생의 말대로 가버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기간 중 명과 외 사이에서 외장 고니시 유키나카와 공모하여 명의 신종과 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국서를 각기 위조 변조하는 사기 강화 교섭을 벌이다가 사실이 발각된 끝에 목숨을 잃어버린 명나라 사람 심유경의 전처를 정의용 실장의 소위 특사당 일행이 답습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예언적입니다. 정의용 일행의 평양 방문 기간 중 그들에게 김정은이 한 말들 가운데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상투적으로 사용해온 용어 혼란 전술에 입각한 어휘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도 정 실장 일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이에 현혹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과 함께 소위 합의사항의 이행 단계에서 북에 의하여 농락될 여지를 허다하게 깔아놓고 있는 것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비핵화 사기극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바로 3월 10일 날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 뒤에 상황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지식인이 과거를 분석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전개될 것을 예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과거를 분석하는 데는 모든 사람이 대학 교수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된다 했는데 이동복 선생은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대학 교수 수준의 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혼을 빼는 데 활용한 김정은의 또 하나의 의혹, 즉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황당하다. 김정은의 이 말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그것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 같은 김정은의 말을 수용하는 경우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북한이 갑질을 계속하는 것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소위 평화의 메시지로 들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 일행의 행보를 보면서 이동복 선생은 1938년 9월 30일 독일 땅 뮌헨에서 히틀러로부터 얻어낸 거짓 평화 약속을 담은 문건을 높이 들고 귀국하여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수상관제 앞에서 운집한 군중들에게 우리 시대의 평화를 외쳤던 챔벌린 영국 수상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챔벌린은 아시다시피 히틀러한테 속아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버리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곧 사망했습니다.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분단 70년사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김정은의 광은 이 미친 이야기를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씨는 고사하고 정의용 씨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어느 시점에 과연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적 위협의 주체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이 같은 김정은의 미친 이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를 못할 망정 이를 북한의 평화의지의 정좌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전함으로써 특히 체험 세대가 아니라 전문 세대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세대, 전문 세대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주체인 것처럼 오인하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씨와 정의용 씨의 의도라면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니까 이 당연한 이야기도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6.25 휴전 이후에 북한을 먼저 친 적이 있습니까? 먼저 친 적이 없는데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다. 그러면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죠. 이렇게 말하는 북한의 의도는 뻔합니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나중에는 국군도 없애버려라. 나중에 대한민국도 없애자.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북한이 만들어낸 요 논리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자살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북한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국군이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겠다면은 왜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그 무기는 그럼 어디로 향하는 무기입니까? 그 무기 가지고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또 개탄합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발이다. 이론상으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은 남과 북이 기본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상호 상대방 체제를 인정 존중하고 상대방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 전복 행위를 지향하고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 협정을 준수하며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을 침략하지 않으며 모든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0일자 군사 정전 협정에 규정한 군사 분계선과 지금까지 상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 25조로 된 이 기본 합의서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침 새로 약속할 필요 없고 북한이 그 기본 합의서를 지키도록 하면 되는데 무슨 또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이라든지 불가침 약속을 할 수가 있느냐. 더구나 체제 안전이라는 것은 3대 세습 독재를 보장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 거론하지 말고 북한에 풍선도 보내지 말고 확성기 방송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김씨 집단이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그 뜻인데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사후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문제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북측에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양쪽의 말을 적당히 편집하고 왜곡 변조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정상회담의 유산을 막는다는 심유경 방식의 두길보기 외교를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특히 미국과의 신뢰관계 파국을 초래하여 트럼프의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패싱한 채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강요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단독 군사행동으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선택하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즉 문재인, 정의용 이분들이 심유경식의 이런 잘못된 중재 외교를 하다가는 결국 미국의 불신을 받고 한미동맹에는 금이 가고 홀가분해진 미국은 군사력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폭격하고 그것도 대규모로 폭격하는 그런 전쟁 상태로 가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사실 근거가 있는 게 만약 이 지금 트럼프가 화가 났고 김정은은 지금 눈치를 보면서 한국과 미국을 벌려놓고 그리고 중국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때는 중국도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도 개입하겠다고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시리아식 내전, 그것도 핵을 사용하고 화생방 무기까지 사용하는 그런 끔찍한 전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바로 뮌헨 회담 때 챔버린이 히틀러의 소금으로서 수천만 명이 죽는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었듯이 문재인 정의용 팀의 이 두길보기 중재 외교는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지도 모른다 하는 이동복 선생의 이야기가 실감이 있는 것은 이동복 선생이 그때부터 이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제 저녁에 만났더니 최근에 워싱턴에 갔다 와서 최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신 우리 이동복 선생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담 불가능하다. 과연 그 3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취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김정은은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트럼프는 완벽한 비핵화를 하라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납니까 도대체.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고 중간에서 다리를 넣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정보의 왜곡이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손해를 보든 말든 대한민국의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늦은 건 아니죠. 좀 늦었지만은 사태를 정확하게 본 점에서 이 회담을 깨고 오히려 주도권을 잡은 점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세상 일은 다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미래에 대한 너무 단정적인 이야기도 참 삼가해야 되고 역사 앞에서 좀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